잔혹한 범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쟁점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세 가지잖아요.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입니다.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에는 사체 유기 혐의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결국 시신을 찾지 맞습니다. 못했기 때문입니까? 예, 지금 최초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살인을 하고 손괴를 한 다음에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감췄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가지 범죄를 적용을 시켰는데 검찰이 수사한 결과 결국은 은닉만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 알아냈고 버린 부분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괴하고 은닉죄만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법 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괴, 은닉, 유기가 다 같은 조문에 있고 중한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은닉이나 뭐 유기 하나 뺀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체를 유기했는지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확인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버리는 보는 게 거겠군요. 유기인데요. 네. 버렸던 거를 찾아내야지만이 유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체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은닉죄만 어디인가 뭐 적용하는-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거군요. 네. 네. 자,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일단 재판은 시작될 예정인데 네. 검찰의 공소 유지 문제 없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범행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범행 동기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직접적 증거라는 게 살인 뭐 시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시체 자체가 없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의 어떤 일부분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범행 동기부터 정확한 공소 사실 입증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정황 증거가 가장 많은 것들이 이 자신이 흉기를 직접 구입했다는 네. 거, 아니면 졸피뎀이나 수면제 성분 같은 것들을 미리 구입했다는 거. 또 우리 면접교섭권이 그때 자기 재판에 졌을 때 면접교섭권을 이제 해줘야 될 때 그때부터 뭐 사람의 뼈의 무게 아니면 사람의 뭐 살인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모든 게 정황 증거입니다. 특히 네. CCTV에 이 들어가는 장면은 있는데 피해자가 나오는 장면은 없고 그리고 트렁크에 들고 나왔던 그런 부분들 뭔가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사람이 사라져 버렸던 것 이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지금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거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어도 네. 명확한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죄가 확정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죄가 됐던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살인의 의혹이 되고 살인의 심증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른바 육절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주인을 육절기로 살인했던 부분. 근데 육절기에 여주인 혈흔이 남아 있고 DNA가 감정이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유죄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정황으로 사실은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들이 남아 있을 때 정황 증거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유죄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고유정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CCTV라든지 뭐 그 검색했던 거 따져보면 또 그리고 범행 동기가 더 따져보면 이거는 우발적보다는 계획적 범행에 지금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의 본인의 진술 거부권 같은 걸 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게 맞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입증될지 그걸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유정은 기억이 파편화돼서 네. 진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네. 뭐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있습니까? 사실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합니다. 기억이 파편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해달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감정으로 된 기억의 파편이 이런 건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이려면 감정 결과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정신 감정 결과가. 네.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재판부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검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명확한 정황 증거라는 네. 것들이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법적 공방의 핵심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한 80점, 90점에 해당하는 정황 증거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정황 증거를 갖고 범행 동기까지 추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또 범행하는 과정을 또 범행을 했던 과정을 지금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살해했다라는 그런 어떤 범행 과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고유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증거로 잡기 하려 그러면 재판부를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고유정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얘기하지 않고 나는 성폭행 피하기 위해서 했지 다른 부분은 좀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형 기준에서 네. 하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만약에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죽였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양형 기준에서 상한으로 갈 네. 수가 있는데 양형 기준에서 하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고유정 입장에서는 많이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의 묵비권 네.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했는데 재판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진술을 거부를 아마 선택적으로 할 네. 걸로 보입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아하.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들은 이제 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봐야 되고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갖고 있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 이제 입증을 해내야 되고 그 사람의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사형에 처해달라는 네. 피해자 유가족들의 국민 청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도 크고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에 영향을 좀 줄까요? 사실은 뭐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사법부하고 행정부 이 다 분리가 돼 있는 거고 사법권의 행사는 재판부 판사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부나 사법부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을 거고 근데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청원에 휩쓰여 가지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재판주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된 증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시신을 찾는 노력을 찾아야 계속 하게 됩니까? 시신을 찾는 게 유족한테도 필요한 일이지만 네. 시신을 찾아야지만이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거거든요. 정황 증거가 아닌 이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추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느냐. 재판부에서 추궁할 수 있고 검찰에서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늦은 기회지만 계속 시신 찾는 데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